안녕하세요. 화장님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건보 행정직 합격자의 면접 복귀론을 직접 좀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토론은 제외하고 상황과 인성 파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질문은 나는 6개월 된 신입사원인데 상사와 외부업체 직원이 프로젝트 담당자래요. 둘의 업무 방식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딜레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보통 취준생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뭔가 정답을 찾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가 정답일까 찾는데, 사실은 상응 면접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짜 그 상황이라면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 현실적으로는 누구 편을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한쪽에 가서 좀 이렇게 따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둘 사이에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해서 기합 내게 일이 진행되긴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문제 상황에서 어떤 거 우선으로 해서 일을 처리할 거냐? 일단 기한이 주어져 있다면 그때까지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상사의 업무 방식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고 싶다. 자,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상업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정석적인 약간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좀 어떤 것들 우선순위에 놓고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친구인지가 사실은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은 포인트를 잡아준 어떤 그런 답변인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좀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럼 상사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내 상사니까 그렇다. 그쵸? 내가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은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업무적으로도 좀 갈등의 원인을 만들지 않고 잘 지내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 상사님이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또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뭐 상사의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상사를 따르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변이 설득력이 엄청 떨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좀 대부분 좀 취준생분들이 상한 면접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포인트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 겪어봤냐라고 했을 때 아, 과외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이때도 좀 입장차가 확실하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들기가 좀 어려워서 학생한테 가서는 부모님 입장 좋게 설명하고 학부모님께 가서는 학생 입장 대변하는 식으로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하니까 끄덕끄덕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잘한 케이스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황을 이렇게 답변하니까 면접관이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되게 똑똑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경험 면접 시작됐을 때, 아, 이 총기 있어 보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역량 개발에 특히 노력한 경험이 있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자격증 따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빠른 거 금방 땄는데, 커마을은 내가 실기만 6번을 봤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한두 번만에 딴다는데,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 싶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이 됐는데, 그래도 그냥 될 때까지 일단 계속 시험을 응시했고, 좀 이걸 딱 행정직으로 써서 역할할 수 있는 생각을 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쵸? 이게 되게 똑똑하게 보였는데, 이제 커마 6번 떨어진 걸 얘기하니까, 아, 스스로는 좀, 아, 이거 그냥 똑똑한 거 얘기할 걸 이렇게 후회를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제 면접에서 아, 내가 부족한 점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항상 그 내가 부족해라는 걸 달고 살라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저 이런 부족한 면도 있어요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런 지원자가 훨씬 좀 더 약간 매력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진정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 근데 필기는 그냥 정해진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좀 더 범위도 정해져 있으니까 금방 됐는데 아, 실기는 좀 변수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를 좀 충분히 연습하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최근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당한 적이 있냐 했는데 용 답변 못하니까 바로 다음 질문 갔죠. 자, 요 답변이 진짜 거의 이제 최고의 답변 중에 하나예요. 이 면접에서 가장 잘했던 답변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냐? 아, 자기는 자연에서 푸는 것 같아요. 초록초록하고 좀 싱그러운 거 보면은 심신이 안정되고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인턴하고 있는 데서도 책상에 콩고라는 발령식품을 갖다 놓고 업무가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보면서 야,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파이팅 하자. 이러면 다시 업무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진짜 주먹 쥐고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거의 메소드를 빙의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얘기해주면서 아, 자기는 이게 너무 아쉽대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대지 말걸.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연기하지 말걸이라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되게 좀 진정성 있게 연기를 했던 거. 그다음에 보통 스트레스 관리하면은 아, 저는 뭐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이고 뭐 운동을 통해 금방 해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사실은 좀 이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쵸. 소재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아싸리 이렇게 진짜 좀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주니까 어때? 이게 훨씬 약간 전달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 있냐? 자, 복지관 사업 홍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복지관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후원 중인 소상공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 영상을 따야겠대요. 처음 목표한 인터뷰 영상은 5개였는데 아마도 그분 입장에서는 좀 알고 지내던 복지관 직원들이 와도 해줄까 말까인데 처음 보는 대학생들이 와서 인터뷰 해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결국 목표한 5개 중에 3개밖에 못 찍었다. 그분들께 미리 연락 드렸으면 더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자, 제가 항상 면접 가르쳐 드릴 때 강조하는 게 내 생각이 답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따야 했는데 5개 중에 3개밖에 못 찍었다. 아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왜 이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원인에 대한 내 생각이 들어가죠.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이 경험을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나의 생각들이 뒤에 덧붙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럼 어때? 그래서 실패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요, 지금 이렇게 행동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된 면접관 입장에서 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을까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답변이 굉장히 좋았던 답변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서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니까 좀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 그럼 너 아쉬움 보완해서 일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 인턴을 하면서 그랬었다. 신규 입사자분들이 들어오신 지 2주가 넘어가는데 명패나 명함도 신청이 되지 않은 걸 보고 아, 이거 챙김을 못 받는 걸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옆자리 인턴도 없어서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먼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지원 업무를 맡았고 제가 사실 내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하면서 새로운 분들과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면 친해져서 좋았다니까 여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친구구나가 파악이 가능해졌죠. 그런 것들이 면접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잘 본 면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면접 전체를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과 답변 내용이 혼합되면서 같이 나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아, 얘는 이런 친구니까 뽑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조금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직관적이게 자기를 잘 보여준 그런 면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건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 좀 무료 면접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10월 12일 날 온라인으로 이제 5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필기 뚫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멘토 호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